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I love this movie. This is a work of fiction. 이것은 허구입니다. 초반에 이 장면을 넣음으로써 이 영화는 이 뮤비는 몹시 영화스럽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구성이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 것 역시 영화 혹은 게임의 구성과 흡사해 뮤비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효과로 보입니다. 챕터 1, 독하우스, 챕터 2, 퓨리 로드, 챕터 3, 스윗 리벤지, 챕터 4, 더 배디스, 챕터 5, choose your ending. 나 오늘 영어 좀 되는데?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그녀의 친구와 남친의 바람 소식에 충격에 휩싸인 소미. 갑자기 그녀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노래 가사. 반쪽 같은 소리 하지마.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족 같은 소리 하지 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사. 나쁜 년이라고 하지마. 여러분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런 말을 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쁜 년으로 들었습니다. 소리는 같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 단어를 동음이어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저는 가사 센스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망치를 손에 들고 아주 즐겁게 독하우스로 가고 있는 소미. 여기서 독은 그녀의 남자친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앞서 나왔던 그녀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남친의 이름, 굿보이 사이에 있던 강아지 그림 때문입니다. 전화 좀 받아라. 독하우스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중인 소미. 이 부분에서 저는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할리퀸을 오마주해 뮤비 속 소미의 캐릭터가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흡사하다고 느꼈습니다. 할리퀸의 트레이드 마크인 금발, 예쁜 외모, 핫한 피지컬, 그리고 그녀의 최고 매력인 광기까지. 소미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캐릭터를 잘 소화한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서 진짜 미친. 독하우스에서 볼 수 있는 남친 얼굴이 담긴 큰 액자와 트로피들. 이것으로 그녀의 남친, 즉 독은 꽤 유명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see my dog again, pick up the phone. 내 개를 다시 보고 싶으면 전화 좀 받아. 처음엔 이 개가 남친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개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my dog, 나의 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떡밥은 영상 끝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챕터 2, 퓨리 로드. 남친과 카레이싱을 하고 있는 소미와 그녀의 친구들. 저는 이 부분에서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떠올랐습니다. 퓨리 로드라는 타이틀이 같아서이기도 하지만 차들이 흙밭을 질주하는 장면은 어김없이 매드맥스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매드맥스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보고 있나? 독을 잡은 소미와 친구들. 멋진 그녀들의 조합은 버즈 오브 프레이의 할리퀸과 그녀의 친구들을 연상케 합니다. 흑인과 백인, 그리고 동양인의 조합. 꽤 흡사하죠? 챕터 3, 스윗 리벤지. 독을 묶어놓고 귀여운 복수 중인 소미. 이 장면에서 천장에 걸려있는 인형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천장에 걸려있는 인형들은 마치 멕시코에서 유명한 인형의 섬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잠깐 인형의 섬에 대해 알아보자면 멕시코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곳곳에 폐급 인형들이 섬 여기저기 매달려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 아기 인형이나 어린아이 인형으로 방치된 자연 환경에서 부식되고 부패된 인형의 모습이 상당히 공포스럽다고 하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 장면에서의 인형들은 남친을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남친도 개 인형의 탈을 쓴 형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남친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표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소미.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제니의 솔로 뮤비가 떠오릅니다. 가사와 안무로 소미가 직접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나는 솔로. 하늘과 같은 색의 드레스와 컨버스의 믹스 매치룩. 이 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건 진짜 소미 피지컬이니까 이 정도로 소화 가능한 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챕터 4, The Baddies. 소미와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독을 괴롭힙니다. 그녀들은 독을 괴롭히는 악당, 바로 베디스입니다. 독을 트렁크에 가둔 채 생각에 빠진 소미. 저는 이 장면에서 가이리치 감독의 젠틀맨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He's the kid that gave us the skunk farm job. You know? 킹스맨 같은 영국 신사들의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진심 인생 영화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보세요. 배급사 보고 있나? 챕터 5, choose your ending.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녀는 독하우스를 날려버릴 생각으로 폭탄을 설치합니다. 독하우스에는 이런 글들이 써있네요. Everything is going shit.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I don't get mad, I get evil. 나는 화를 내지 않아. 나는 악해진다. 독을 집에서 봤던 강아지가 다시 나타나 그녀에게 안깁니다. 그러다 실수로 그녀는 폭탄의 스위치를 떨어뜨려 독하우스를 폭파하는데요. 여기서 소미는 생각해왔던 복수를 성공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왜인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뮤비의
앞부분에 나왔던 모습으로 돌아간 그녀. 앞에서 했던 그녀의 모든 행동은 전부 그녀의 상상이었습니다. 해피엔딩이라고 묻는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복수를 하는 것이 과연 해피엔딩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나오는 장면들. 강아지의 목에는 러브 XOXO라는 팻말이 있고 남친에게는 엑스 보이프렌드 XOXO 그리고 소미에게는 소미 XOXO라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이 떡밥들로 미루어 보아 강아지의 이름은 러브이고 러브는 그녀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나왔던 문장 내 개를 다시 보고 싶으면 전화 좀 받아. 이 문장에서 my dog 나의 개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강아지의 이름이 러브이고 고로 my dog은 나의 사랑 즉 소미의 사랑을 말합니다. 나의 사랑을 다시 보고 싶으면 즉 나를 다시 보고 싶으면 전화 좀 받아 라는 뜻으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떡밥이 회수됐습니다. 띠링! 안녕하세요, 시추입니다. 영상의 몰입을 위해 인사는 뒤로 미뤘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으로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뮤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서 함께 나눠도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숟가락질 힘만 있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고!